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약간 공기는 영하라서 좀 쌀쌀한 아침이지만 아주 기분 좋은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얘기는요. 정말 사랑의 이야기가 듬뿍 담겨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일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오늘 얘기는 북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33일 차로서 사랑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천섬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다우젠 아일랜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1000개의 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한 사람의 사랑 얘기가 담겨 있는 정말 그런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천섬은 정말 섬이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강 가운데 아름다운 섬과 또 그곳에는 정말 하나같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어진 별장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정말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무려 1865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미국과 캐나다가 공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북미 대륙의 최대의 또 최고의 여름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이곳으로 여러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섬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섬은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린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라서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캐나다 쪽으로 저희는 이제 토론토 쪽을 향해서 갔고요. 토론토의 시내를 간단히 구경한 후에 우리는 토론토 북쪽에 있는 마크햄이라는 곳에 저희 사관학교 동기생이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이제 회포도 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했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킹스턴과 락포트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까지 이제 락포트까지는 약 300km 정도 되고요. 3시간여 정도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온타리오 호수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제 세인트 로렌스 강을 이루어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이제 강물이 나중에는 캐나다 동북 쪽에 있는 대서양 쪽까지 흐르게 되죠. 바로 이 지역에 이제 천섬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킹스턴과 락포드 사이에 있는 섬이 대략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작고 크고 하는 이러한 섬들이 아주 빼곡하게 이 강에 이제 놓여 있는 이런 곳인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이제 미국 측 스카이데크 전망대에서 바라본 천섬입니다. 이게 저 앞에 있는 다리가 이제 천섬 다리라고 그래요. 이 캐나다와 뉴욕 주 미국을 잇고 있는 다리인데 지금 앞에 보시는 곳은 캐나다 쪽 천섬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 천섬을 위에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밖에 없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국 쪽 이제 천섬 지역입니다. 그쪽이 이제 뉴욕주가 되겠죠. 강 건너가. 아무리 360도를 둘러봐도 지평선밖에 없어요. 이렇게 넓은 땅입니다. 이곳은 이제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동쪽이게 됐죠. 이게 이제 몬트리올 쪽으로 가는 곳이고요. 다시 이제 360도를 돌아서 원위치가 했네요.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시 미국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천섬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토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오면은 약 240, 50km 오면은 킹스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부터 이제 세인트 로렌스 강이 시작되는데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가나노쿠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락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킹스턴에서 락포트까지는 약 55km 정도 걸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 구간의 천섬의 아름다운 섬들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락포트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킹스턴이든 가나노쿠든 락포트든 어디든
이 캐나다 쪽에서 천섬을 즐길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다 각각 그 항구에서 보트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킹스턴이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트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락포트까지 갔던 이유는 뭐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유는 이제 그 락포트 건너서 미국 쪽의 땅이 이제 안덱산드리아 베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뉴욕주 땅인데요. 거기에 그 뉴욕주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걸 사랑의 섬이라고 그러는데 아래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헐트 아일랜드라고 그럽니다. 이곳에 볼트 성이라는 정말 사랑 얘기가 깊숙이 들어있고 정말 아름답기도 한 뭐 제가 보기에는 천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고 거기에 있는 성인 것 같아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 락포트까지 왔었어요. 물론 킹스턴에서도 가까이 가는 배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이 성을 보기 위해서 사실 락포트까지 왔거든요. 이제 볼트 성을 좀 더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곳은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미국의 호텔 백만장자인 조지 볼트의 사랑의 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헐트 아일랜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조지 볼트는 볼트 성을 지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이 공주와 같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깜짝 생일 선물로 이것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5년에 걸쳐서 설계도 직접 참여하고 그 성 하나하나 문틀 여러 가지 구조 건물 하나하나 재료까지 전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이 성을 마련했는데 5년이 다 돼서 이제 완성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안타깝게도 아내가 병에 걸려서 그만 31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낙심한 상태에서 이 성을 짓는 건 이제 스톱하고 그때는 좀 미완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성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에 이 섬하고 이 전체를 정말 헐값에 거의 헌납하듯이 정말 거의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뉴욕주에 이렇게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을 미국 뉴욕주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가 숨겨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러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지 볼트는 1851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진에 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지 볼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인 루이스 캐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싹트게 된 그 아주 깊은 사랑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지 볼트가 한때는 이제 가난했고 또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의 2세였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뉴욕주의 어느 그 지방의 호텔에 이제 그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막 폭풍우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막 엄청 이제 내리는 그런 쏟아지는 깊은 밤에 어떤 노 부부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마치 그때 방이 다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이제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또 이 노부부를 또 그 눈빛 속으로 내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그 방에서 노부부가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밤에 이제 일도 있고 그래서 카운터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너무나 고맙고 그 조지 볼트의 마음이 따뜻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또 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조지 볼트에게 그 초청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그 초청장이 뉴욕에서 당시에 가장 거대한, 정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 호텔 사진인데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그 호텔이 개장하는 그 개장식에 조지 볼트를 초청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1901년도의 사진을 제가 이제 여기 올려놨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800년도 후반에 어마어마한 그런 호텔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서 비행기 표하고 이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숙박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지 볼트를 초청했는데 마치 이제 조지 볼트도 언젠가는 내가 호텔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조그만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초청장이 와서 정말 자기도 놀라서 이제 뉴욕시에 있는 이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개장식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시빙 라인에서 딱 그 초대하는 그 사장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그 폭풍우 속에서 자기 방에 주어졌던 그 노부부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노부부도 이제 반기면서 서로 이제 그 껴안고 하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당신을 우리 호텔의 개장식에 꼭 초청하고 싶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조지 볼트도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장식이 끝나고는 조지 볼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노부부가 우리 호텔의 지배인을 해주겠느냐, 관리인이 돼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볼트는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 호텔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부인 루이스 캐럴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이스 캐럴가 알고 봤더니 그 월드오프 가의 그 노부부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루이스 캐럴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노부부의 승낙을 받아서. 그러고 난 후에는 이제 월드 오브 아스트리아 호텔을 물려받아서 이곳에 이제 그 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드 오브 아스트리아 호텔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뉴욕시 여러 개 호텔을 관리하고 호텔 관리의 모든 거를 이제 손님 위주로 이렇게 바꿔서 유명한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유명한 뉴욕의 호텔 재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들의 사랑이 싹 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지 볼트의 그 선한 마음과 그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호텔에 이제 재벌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숨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우젠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고 있다. 저도 이 드레싱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채소 위에다 이렇게 과일 위에다 이렇게 드레싱을 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이것도 그 조지 볼트의 사랑이 담긴 드레싱인데요. 그 스토리를 보면은 아마 그 조지 볼트의 부인이 굉장히 루이스 캐러가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식욕을 돋굴 수 있는 다양한 맛을 나게 하는 드레싱을 요리사에게 특별히 주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리사가 정말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이렇게 섞어서 또 정말 맛이 있는 드레싱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사우젠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잘 먹고 이게 이제 뭐 세계에 알려져서 뭐 우리나라까지 뭐 저희들도 아는 그런 유명한 특히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드레싱이기도 하죠. 그렇게 했다는 이제 그런 깊은 사랑이 담긴 드레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락포트에 있는 락포트 보트라인 이거는 이제 이 지역 락포트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보트 투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트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락포트 보트 투어 티켓 사무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티켓팅을 해서 드디어 이제 락포트 보트사의 시프린스 호를 타고 천선 보트 투어에 나섰던 것입니다. 뭐 그게 크지 않은 보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러한 조지 볼트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볼트성을 향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말 설레기도 하고 흥분됐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천선 방문을 환영하듯이 갈매기 한 마리가 제가 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곳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보트를 따라서 유유히 항해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갈매기를 보기도 잘 드문 일인데 너무 정말 이 가슴을 이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갈매기는 정말 긴 날갯짓을 하면서 보트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카메라를 잡으면 거기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트 안을 보기도 하고 정말 너무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영상을 담아놓지 못했어요. 카메라만 계속 찍었던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때 그 날아가는 영상을 좀 이게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를 할 것 같았으면 좀 담아놓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지나다가 흥미로운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이 큰 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뭐 전봇대 같은 것만 서 있고 특별한 집이 없는데 그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 큰 섬이 있었던 쪽에는 캐나다 국기가 또 오른쪽에 작은 섬에 있는 쪽에는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미국 사람일까 캐나다 사람일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아내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좀 궁금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또 국기가 하나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국기가 어떤 국기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도 이민자였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헝가리 국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은 헝가리에서 이민 온 뭐 집이 캐나다 쪽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을 지나가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좀 여러분 혹시 틀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드디어 사랑의 섬에 도착해서 고대 그리스 고딩 양식을 이용한 볼트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은 조지 볼트가 자기 고향인 독일의 어떤 성을 그대로 빼닮은 그런 성을 지었다고 그래요.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성이었어요. 바로 이런 이제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이렇게 강 위에 우뚝 솟아 있고 또 저 안으로는 정말 저 성이 정말 6층 높이라고 그러는데 방이 약 12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조지 볼트의 아내를 향한 갸륵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볼트성을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볼트의 사랑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 정말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뭐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마저도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듯 파리의 개선문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돌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정교하게 세워진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성을 이렇게 보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도 이 멀어져가는 사랑의 섬을 뒤로 하면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애틋한 사랑 예가 담긴 이 섬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이 섬에 내려서 섬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조지 볼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익혀보고 또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었는데 저희 배는 여기를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오면서 보니까 뒤를 보니까 어느 보트가 이 사랑의 섬에 그 상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 배는 그냥 패싱했는데 어떻게 이 배는 여기에 상륙을 하지? 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이제 미국 땅이잖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보트의 이름은 보니까 엉클 샘 아저씨 보트 투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쪽 알렉산드리아 베이에서 출발하는 샘 아저씨 보트 투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에 가서 좀 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보트 투어를 사실 쭉 더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다음번에 간다면 꼭 미국 쪽 알렉산드리아 베이에서 이 엉클 샘 보트 투어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마 캐나다 쪽에서도 볼트성을 가는 투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이제 미국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성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아예 개인 보트를 빌려서 한번 돌아보든지 아니면 이 오른쪽에 빨간 그 보트처럼 소그룹 투어를 통해서 섬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 곳곳에는 정말 보트를 이용한 여행이나 교통망이 아주 촘촘하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섬마다 이렇게 수대에 여러 대의 이제 보트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고, 또 그곳에는 손님을 실어 날리는 보트도 있고 개인용 보트도 있고, 참 아주 그 보트 교통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에 아까 설명드린 가나노쿠에서 출발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호 보트 투어도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킹스턴이든 가나노쿠든 뭐 락포트든 어디에서든 이런 이제 보트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더구나 이렇게 많은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과 별장이 대부분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1800개가 넘는 이 섬이 거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고, 뭐 국가 소유, 캐나다나 미국 소유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멋진 휴양 지역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이번 미국 대륙 횡단 여행에서 아주 가장 마음에 남는 인상 깊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이곳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첫 번째 플레이스로 이 다우젠 아일랜드를 저희들은 마음속에 이제 새겨두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천섬의 매력에 정말 흠뻑 빠진 채 또 다음번에 방문을 또 기약하면서 이곳을 이제 지나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락포트에서 시작한 천섬 보트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뭐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다우젠 아일랜드를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북미대륙 횡단 자동차여행 34일차 정말 멋과 낭만의 도시인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대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